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키예프 무기 내려놓으면 대화, 사실상 항복 요구, 미국도 나토도 파병 안 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울한 소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이겁니다.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12일 날 명령을 내려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군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이 지난 2월 12일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미군의 임시 재배치를 지시를 합니다. 당시 이유는 미군의 안전을 위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당시 재배치 대상은 작년이죠. 2021년 11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플로리다 주 방위군 소속 160여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160여 명의 그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이들은 53 보병여단 전투팀에 배속돼 연합 다국적 훈련원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자문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의 직원에게도 철수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기 전에 미군도 철수, 그리고 자국의 대사관도 철수하라는 명령을 다 내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날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5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끝내고 무기를 내려놓으면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신나치 세력과 서방국들에 의해 조정당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국민을 겨냥해 인종학살 수단을 동원하고 억압하는 정부를 민주주의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앞서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비동맹 지위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르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주목했고 이제 분석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비동맹 지위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화 지휘를 평가절하하면서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립국 지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 자기들은 이제 나토에 가입을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다. 언제든 너희들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라프로프 장관은 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논의에 제안한 점에 거론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중립국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금 콧방귀를 끼고 있고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패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라. 우리가 그러면 패전국 지위로 너희들과 대화를 하고 여기에 대통령도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바이든과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 안 한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죠. 2월 달에, 지금도 2월 달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군이 들어오기 전에, 계속적으로,
대사관도 철수시키고 그쪽에 있는 군대도 철수시켰어요. 만약 미군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면 가정이지만 러시아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 조금 제한이 됐을 거예요. 단지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상당하거든요. 미군이 거기에 있으면 어쨌든 미군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미국 군대가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쉽게 쳐들어왔을까라는 것도 또 의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이 사태를 좀 방조했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군이 또 철수를 했고, 결국 철수한 그 연장선상 안에서 미군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조금 알아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 파병 대신에 미군 병력 7,000명을 추가로 독일에 파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파병한다라는 것은 이제 배후 서력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나토 군이 있는 지역, 기본적으로 있는 지역, 동유럽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전에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을 때 나토에 빨리 진입을 못했던 것은 칠러 정권이었기 때문에요. 칠러 정권이어서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번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크라이나 그 자체가 파이프라인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그것의 중심적인 자리, 러시아로서는 절대 포기 못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토 동맹을 방어하고 동유럽에 있는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간다.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라는 거고 하나는 지역 분할이라는 건데, 친러시아 지역이에요. 친러시아 지역은 지금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지역이고, 사실상 흑해를 맞닿고 있는 지역이 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친러 성향의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자국령이 강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섬도 점령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크림반도는 여전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쪽을 흡수를 하면서 흑해 함대를 더욱더 강하게 유지시키면서 그 부동항의 꿈이 계속 있었는데 확실하게 부동항을 한다는 거죠. 특히 서부와 같은 경우는 친서방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폴란드권이고 농업 상업이 중심이고, 동부지방은 친러시아, 러시아권이고 중공업 광업인데, 중공업 광업은 지금 현재 많이 낙후된 상황이고, 그 콤비나트라고 이전에 그 러시아 전에 소련 지방이었을 때 그 대규모 중화공업단지가 이전에 있었는데 여기는 많이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 이주 정책을 통해서 여기가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색깔이 좀 연하게 돼 있는 데 있죠. 이쪽이 나토에 가입된 나라들이에요. 나토에 가입된 나라들이고, 몰도바도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왔을 때 비상 명령을 내렸던 지역. 그리고 원래는 몰도바가 루마니아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러시아에 속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나토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벨로루시는 대표적인 친러 성향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원래 러시아 땅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는 논리는 이겁니다. 핵을 가진 두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면 제3차 세계대전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MBC 뉴스 레스터 홀트 앵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세계대전이라고 말을 했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지도에서 잘 찾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 유럽에서 총 쏘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는 여론이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은 모두 핵 보유국이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전망도 했죠. 앤스 스톨베르크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일은 방어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미국과 나토의 생각이다라고 언급까지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좀 숨겨진 내용이지만 또 공개된 내용이기도 해요. 미군이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소련이 러시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곳을 떠났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촉발시키는데 한 몫을 더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토와 미군이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무기는 계속 대줄 것이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게릴라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황폐화가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포기한다라는 것은 지금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포탄만 날리지 제대로 된 전투가 그 키예프 시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 한마디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지금 있는데,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그렇게 지금 있는 정책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추이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